루소는 생후 몇 개월 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와 형도 잃었죠. 루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평생을 은인으로 프랑스 바랑 남작 부인을 만나 라틴어 음악, 철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후견인 연인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루소는 계몽에 관한 글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문명과 계몽의 찬사가 아니라 통렬한 비판을 해버렸는데요. 그런 시대의 사조를 부정했습니다. 루소는 계몽의 예술과 학문은 사치, 나태, 불평등, 부패를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글이 워낙 탁월해서 단번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루소는 계몽 시대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더 평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극복해야 할 야만적이고 부정적인 상태로 규정했고요. 로크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불편한 상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낭만적인 입장에서 자연 상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제약 없이 천부 인권을 누리며 본능에 충만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루소의 사상은 1754년 발표한 논문 인간 불평등 기원론, 모든 계급의 자유, 평등, 인권을 주장한 사회계약론, 그리고 교육 철학을 담은 소설 에밀에 흐르고 있습니다. 루소가 생각한 최소한의 평등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장작 후 루소는 에밀에서 자녀 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자신은 정작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책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주어야 할 사람이 어머니인 것처럼 참으로 아기에게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에 의해 길러지고 아버지에 의해 교육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아이를 직접 교육해야 한다는 자연이 내린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이런 말을 한 루소는 자기 자녀들 5명을 다 보육원에 맡겼죠.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창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루소는 고백록 책에서 죄책감과 후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신이 에밀에서 했던 말을 인생 말년에 자신이 직접 고백하게 된 것이었죠. 가난도 일도 세상에 대한 체면도 자기 아이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직접 기르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자에게 경고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통한의 눈물을 쏟게 될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루소의 에밀은 1762년 5월 27일 네덜란드와 파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임마누엘 칸트가 철저하게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산책 시간을 어기게 되었죠. 에밀은 출간된 뒤 바로 금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에 관해 탁월한 내용이 많았지만 어린 시절 교리 교육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은 천주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죠. 천주교 의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서가 되었죠. 게다가 루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지만 나중 타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루소의 책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원죄와 전적 타락설을 반대하는 격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가톨릭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루소의 에밀은 왜 집중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에밀은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책 속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주었죠. 둘째,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탄탄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 양육에 대해 로드맵을 그려 주었습니다. 셋째,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어떻게 자녀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키워야 할지 제시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